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인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 발제를 들으셔야 될 분들께서 바로 가버리신 것 같아요. 더 함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즘 지방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행정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는요, 아까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서두에 말씀 주셨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거기 나온 내용과 그 내용에 제가 한 내용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입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의 토대에서 좀 더 태안군이 입법 선도 도시가 되고자 오늘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태안군 의회에 정책개발 용역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한, 특히 위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집행부와 약간의 이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견에 대한 것도 오늘 이제 여기서 이 발제에 그거를 넣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오늘의 강의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주르륵 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가 의문을 갖고 계신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적 논거를 가지고 풀어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토론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이 질문을 해보면서 발제를 시작을 하는데요. 행정이 뭔가? 행정 권한은 본래 직영이 원칙이죠. 이렇게 물은 것은 지금 집행부가 다 이견을 다룬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을 토대로 제가 오늘 발제 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권한은 원래 직영하는 거지요. 행정 권한은 원래 공무원들이 내부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직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 권한은 직영을 해야 되는데 권한을 싹 바꿔서 남을 주는 게 있으니 그게 위탁과 대행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위탁은 책임이 다 넘어가서 만약에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무를 또 뭐 시설 관리라든가 그런 어떤 책임을 받은 수탁기관이 먼저 책임을 지고 공무원은 책임을 먼저 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가 그의 명의로 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대행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업무 대행과 권한 대행이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 대행, 권성동 권한 대행 할 때는 책임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책임만 가져가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 태안군에 쓰레기 수거를 해요. 그럼 그 쓰레기 수거를 운반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 것은 업무만 그들이 가져가고 책임은 여전히 태안군수에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업무 대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근데 시민분들도 계신 거예요. 시민분, 죄송하지만 시민분들 좀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태안 주민. 네,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네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 네 분을 특히나 바라보면서 이 주민의 이해를 돕도록 최대한으로 쉽게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최대한으로 풀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권한은 원래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남을 주는 게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위탁이다. 그게 바로 행정 권한의 변경이라는 것이고, 행정 권한의 법정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권한을 변경하면 책임을 남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그 권한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권한을 넘겨줄 때는 행정 권한을 넘겨줘라 라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 권한의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태안군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포괄 위임 받았으니 우리가 맘대로 다 위탁 줘도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을 사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은 원래 직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남을 줄 때는 함부로 주지 말고 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주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위임된 사무니까 우리가 맘대로 위탁 줘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말은 법적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요, 이 공공부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데요. 여러분, 위원회 제적, 기피, 회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위원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제척할 사람 제척하고 기피할 사람 기피하고, 이 위원 한 사람의 자격도 그렇게 중요해요. 위원회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한 사람씩 들어가는 이유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제처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둔다 할 때는 이렇게 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그 규정에 맞게 하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조례에 두라고 했는데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왜 두어야 하는가를 저는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위탁을 우리가 줬는데,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줄 수가 있어요. 예, 법에서 단체장 말고 딴 사람도 줘라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위임이 있다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제3자 위탁이 가능한 게 아니라 군수만이 줄 수 있는 게 위탁이에요. 책임은 군수만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례는 군수 승인을 받으면 또 남에게 제3자 하청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군수가 승인해서 남에게 주는 거 안 된다. 예, 승인해서도 안 되고 승인했다고 주는 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공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주민 여러분, 공사를 해요. 그러면 증축, 개축, 보수 뭐 이런 것들은 공사인데, 공사는 우리가 만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느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다. 그러면 그 급식센터를 그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동의를 해준 부분이지, 그 산학협력단이 이 시설을 고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이럴 권한을 우리가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태안군 조례는 수탁자의 증개축, 이걸 군수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수탁자에게 공사비를 예산으로 준다. 그럼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다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동의는 필수가 아니니 횟수를 줄여라. 자, 이것은 의회에는 동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원님, 이거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직영해야 될 거를 위탁을 주게 됐는데 위탁 줘도 된다고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것을 동의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동의안은 건건이 최초 위탁이던 기간이 끝나서 또 위탁을 하는 거던 건건이 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건이 의회 동의안을 올려야 돼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 7분 정말 다 개성 강하고 얼마나 보통 분들이 의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원님들의 100% 동의를 받기가 어디 쉽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동의 안 받고 가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조례를 이럴 때는 동의 안 받는다, 저럴 때는 동의 안 받는다, 이럴 때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행정이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법에는 어긋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짚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수탁자가 일을 했네요. 그러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감사를 군수가 필요할 때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은 군수가 필요할 때만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안 할 조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위탁을 할 때 특정 단체의 이름을 넣고 거기에 위탁한다 라고 하면,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무슨 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군수는 여기도 주고 이 주민협의회도 준다 라고 조례에 딱 거기를 특정을 해서 딱 특정해서 넣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그건 법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에서 이 수탁기관에 줘라 라고 한 것을 법정 수탁기관이라고 하는데, 법에서 주라고 하는 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법정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만약에 2개 하고 3개 했다. 그러면 그 2~3개가 또 서로 공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되나, 조례로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콕 집어가지고 해도 된다? 그건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의를 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위탁 줘도 된다라는, 저로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석인데요. 그것은 왜 불합리한가? 제가 그거를 법제처 법령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히 알아서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법에 뭐 중앙행정기관장이 위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준다 소리를 쏙 빼고 한다. 빼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 준다라는 조항을 넣지 않아도 당연히 단체장은 위탁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 제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말을 빼고 한다라고 법제처가 말을 했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게 정말 법제처의 분석인가, 질문지가 있고 답변지가 있는가, 저는 그걸 알고 싶은데, 일단은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보내주신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행정을 감시하시겠다고 오셨잖아요. 뽑히셨어요. 그러면 행정이란 뭔가? 행정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늘 법 집행을 얘기하는 거,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입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법령과 조례를 벗어나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의 우산 아래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의 지방법인 태안군 조례를 제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민도 꼭 알아야 할 이 행정의 본질이,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총리령, 부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총리령은 국무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은 장관령, 장관 언어는 부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과 명령할 때 령을 따서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는데, 이 법령 중에서도 법률이 위에 있으니까 상위법령, 밑에 있는 걸 하위법령이라고 하지요. 예, 이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태안군의 법인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또 디테일한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조례 시행규칙이에요. 이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합쳐서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이게 법의 체계예요. 시민들도 이걸 알게 되면은 시민 지수가 올라가요. 오늘 여기 오신 시민분들은 이것을 배움으로써 내 것을 만들어감으로써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초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자치행정은 지금 말했듯이 입법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법령을 해석할 때는 법의 명시적인 근거, 그러니까 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 판례인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판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어느 도시에 전문위원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헌법, 우리는 삼권 분립 국가잖아요. 그러면 법의 해석 권한을 어디다 줬습니까? 사법부에 줬지요. 그러면 판례는 법을 가지고 분석해서 판결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법인데요. 그러니까 판례와 법령의 명시적 근거, 이것이 법령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것만이에요. 법제처 법령 해석이나 행안부 유권 해석 같은 거, 유권 해석이지만 그것은 기관의 의견이고 참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법제처 법령 해석도 법의 논지와 논거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또 판결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이게 다 맞다 이럴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고쳐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게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법령의 명시적 근거와 사법부 판례를 가지고 저는 법령을 분석해서 태안군의 조례가 법령에 맞는가 틀리는가 법령 적합성 연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런데 법제처도 이것을 가지고 법령 해석을 하니까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이랬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하는 부분을 법제처의 법령 해석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맞았다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입법의 법적 근거 성격, 이게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우리나라 모든 조례가 있는 그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홈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은 117조의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지방자치법 28조는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29조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한다. 이 세 줄의 공통점이 법령의 범위지요. 그래서 법령의 범위에서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법령을 따지는 거고 법을 집행하는데 아니 그냥 대충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은 항상 법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공무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법을 바꾸기 이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정 권한이라는 것은 직영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남을 줄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임을 할 때도 내부적으로 공무원에게 위임을 해서 할 때도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하고 위탁을 줄 때도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해라. 그런데 모든 소송이 위탁에 관한 모든 소송이 이 논거를 몰라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교육 안 받아요. 제가 이 부분을 특화한 이유가 아무도 이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구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이걸 따져서 용역을 하는 데도 없어요. 위탁을 줄 수 있다, 위탁을 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행정권의 법정주의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말했다 했잖아요. 법령으로 규정한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경우 법령의 명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대법원 판례가 이 지방자치법 104조는 지금 117조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보조기관은 아까 오셨던 부군수 이런 분들입니다.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데, 하부행정기관, 읍면동 이런데, 여기 이런 하부행정기관이 다시 해당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라고 한 거를 제가 위임을 받아서 또 딴 데다가 위탁하라 한다면 법령의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의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이는 사실상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서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사무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다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읍장이 다시 위탁할 수 있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그럼 이 대법원 판례는 권한을 남에게 위탁할 때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위탁을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중점이지요. 그런데 이 판례를 보는 공무원들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냐 하면 하부 행정기관 얘기라는 거예요. 읍면동장이 줄 때 얘기지, 권한을 변경할 때 이거는 꼭 법에 근거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주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2 더하기 2는 4지요. 1 더하기 1은 2지요. 그런데 왜 3 더하기 3은 6이 안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렇게
권한의 위임, 위탁이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떻게 위탁 준다. 이거 지방기금법에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어떻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판례를 볼까요? 판례.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 법령의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 근거 규정을 줄 필요가 없게 되지 않느냐. 이제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러면 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제처 홈피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법령을 해석하는데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법이 바뀌면 그것을 따라라. 지금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헌법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처가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는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 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법제처도 거기는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판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와 사법부 판례를 가지고 저는 법령 적합성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권의 법정주의 다시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법령에 따라 형성되고 헌법재판소 행정기관이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가 줬는데 수탁자가 자기 그 사무를 또 일부를 떼가지고 다른 데 또 주려면 별도로 당신이 줘도 된다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판례고요. 또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근거를 법령에 둬야 가능하다고 법제처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번호까지 가지고 온 게 민간 등의 행정사무를 위탁할 경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한다면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법령 집행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법제처가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갖추도록 했죠. 그래서 공무원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 근데 너무 방대해지면 또 안 되고 세상은 전문화되고 그러니까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줄 수도 있지 않냐? 해서 위탁제도도 생긴 거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 집행권을 넘겼냐? 그리고 왜 공무원 등을 갖추도록 했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그러니까 직영을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일 때만 위탁이나 대행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령상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법제처가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안군은요. 태안군 전체 수백 개의 조례 중에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다, 위탁을 줄 수 있다 요렇게 해놓은 조례가 모두 90 이거 다 합치면 몇 개지요? 93개죠. 예, 93개예요. 93개에서 우리가 자치사무로 인정을 해서 줄 수 있는 게 13개고 위임사무, 위에서 법으로 위임받은 거 그것을 위임받아서 줄 수 있는 위임사무로 주는 위탁이 80개예요. 예. 그래서 93개라고 하면은 위탁의 근거가 없이 이 말은 위탁의 법령상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위탁의 근거가 없이 주는 게 42개니까
거의 50%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올바로 고쳐야 된다라는 게 용역 결과 보고였던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자치사무는요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위임사무가 훨씬 많잖아요. 90%잖아요.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은 위임한 사무 이것만 해 라는 게 90%고 우리가 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되니 우리가 자치권이 없어서 그렇게 자치권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 조항이 말이죠. 의회 동의 조항이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의회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예, 위임사무건 자치사무건 다 의회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데 위임사무는 윗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만 의회 승인을 받아라, 의회 동의를 받아라 하면은 지방자치법 47조에는 동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을 자치사무만 우리 동의를 받고 위임사무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 동네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이 동네는. 그러니까 태안군은 어떻게 가야 돼요? 동의를 받는다. 거기다가 우리가 동의를 이렇게 해라. 니네는 사무를 이렇게 해라. 다 했는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 동의까지 받도록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그게 의회가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유예요. 그게 의원의 본분이고요. 그 의원의 본분을 조례에서 찾자는 거예요. 법에 맞게. 그러면 제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포괄위임 받았으니 위탁 줘도 되지 않나요? 우리한테 알아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다 위탁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주면 되지 않나요? 이걸 태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저도 만약에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편하게 행정하고 싶다. 그러면 법에 맞지 않게 그냥 하려면 그냥 주면 되죠. 위탁을 주면 내 책임이 없어지는데요. 그럼 공무원은 관리자만 되는 거잖아요.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주고. 그러면 최소한 조례라도 잘 돼 있어야죠. 그런데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 포괄 위임을 받았으니 라는 말은 그래 좋아요. 포괄 위임을 받았으면 당신들이 직접 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영하라는 얘기예요. 받아가지고 다 위탁 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행정은 직영이 원칙이라는 거 주민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태안군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으니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문제가 없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행정은 기본이 직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직영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직영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없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위탁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법제처가 말했다는 종합 의견인데 이게 정말 법제처의 의견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직접 한 질문과 직접 한 답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못 봤어요. 그러나 집행부가 보여주신 것을 제가 보면 의회 법무팀에서 검토한 의견이 대부분 문제없고 용역 결과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에 위탁 규정할 때 조례 위탁 규정이 없어도 위탁이 가능하고 자치사무, 단체 위임사무 모두 지방자치법 117조 3항이 있으니 조례 만들어서 위탁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법제처에서는 요즘 법령 재개정할 때 중앙부처 장관이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라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 117조 3항은 시장의 권한사무의 일부를 준다고 돼 있어요. 단체장의 권한사무. 그런데 그 단체장의 권한사무라는 것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말하거든요.
그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는 어디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뒤에 보고 요거 먼저 할게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22조 2항에 따라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 법정위원회로서 필수적 자문기관이므로 반드시 위임조례에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법원 판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법을 통째로 보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법제처에 전국이 다 쓰는 알기준 자치법규 세부 정비 기준 같은 걸 보고 법령 적합성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30조에 의해서 자문기관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법제처 법령에서도 또 있어요. 청소년기본법 11조 1항에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두도록 하는 의미이고, 또한 같은 법 13조 및 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청소년 관련 주요 시책은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량적 판단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이를 줄 수 있다라고 그냥 줄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회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법령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머나 너무나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면 집행부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원래 행정이라는 게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그것을 견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려면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100%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면 저도 굴복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긴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